네, 안녕하십니까. 차대현입니다. 자,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 오늘은 이 한반도 문제를 벗어나서 조금 이제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벌써 20일 이상이 지났죠. 지난 5월 10일, 이날이 또 중동 지역에서는 꽤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설정한 예루살렘의 날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967년이죠. 당시에 중동 전쟁 당시에 동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이 관할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날 또 팔레스타인 이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 거의 한 2,800발 정도로 지금 외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켓포 공격을 가했고요. 근데 이 로켓포 공격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아이언돔이라고 부르는 방어 체계에 의해서 거의 90% 이상을 요격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과연 아이언돔이란 어떤 체제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양옥 한남대 겸임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외신들이 거의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예. 5월 10일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막아내는 이 아이언돔이라는 방어 체계. 어떤 겁니까?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CRAM이라고 분류합니다. CRAM. 이 CRAM이 뭐냐면 이제 Counter Rocket and Artillery Missile. 예. 그래서 한마디로 로켓탄이라든가 우리 포병이 이제 방사포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로켓탄이라든가 아니면 포탄을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요격했던 내용들, 여태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요격해왔던 미사일들은 가삼 로켓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대지 로켓들에 대한 요격 임무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이것이 유사한 체계로 치자면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포가 아마 거의 유사한 체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마스가 사용한 이 로켓포 맞죠? 예, 로켓포가 이제 그것이 차량에 실어가지고 해서 쏘는 그런 형식들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지만 지상에 그냥 로켓들을 여러 개 세워놓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양욱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외신에서 화면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흔히 조금 몇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막 로켓이 곡선으로 날아오고 이런 듯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야간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궤적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건 거의 조명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되려 이제 그 복잡한 궤적은요, 조명탄도 조명탄이지만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발사된 이 아이언돔의 미사일, 아이언돔의 미사일은 타미르라는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이 타미르 미사일이 다양한 포드에서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희한한 궤적을 좀 그리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마스가 날린 이 로켓탄은 일정한 궤적을 그렸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날아온 이스라엘 맞습니다. 미사일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기동이 굉장히 좀 현란했던 미사일들이 바로 아이언돔에 사용된 맞습니다.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설명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이언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탄도 미사일을 막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라든가 포탄 공격 같은 것들을 탐지해서 막는 시스템이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한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날라오는지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ELM 2084라고 하는 A사 레이더. 그러니까 레이더로 먼저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먼저 탐지를 하고 날아온 거를 그래서 얘를 어떤 것부터 먼저 요격을 할지 순서를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지휘 통제 시스템에서 그걸 순서를 정해서 요격을 해라라고 하면 이제 퍼져 있는 배터리, 그러니까 발사 포대에서 타미르라는 미사일을 쏴서 이제 날아오는 것들을 가장 빠른 위협의 순번대로 요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이 요격 미사일들이 탐지에서부터 발사, 그다음에 요격까지가 다 서로 이제 그 이 순서들이 이미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우리가 뭐 BMC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미사일 방어를 그렇죠. 위한 그러니까 시스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게 타겟팅이 서로 고도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탄도탄을 요격하는 그 미사일들은요, 그런 능력이 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 팩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사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요,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이 로켓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방사포탄 이런 것들을 막는 거에 특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로켓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그 고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이언돔 스펙상 7에서 한 40km 항공 정도를 요격 고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실제 요격하는 고도는 한 거의 1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사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4km부터 70km까지 범위 안에서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7에서 40km. 아닙니다. 4에서 4에 70이요. 70km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로켓탄이 별로 속도가 안 빠릅니다. 그렇죠. 탄도미사일도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얘를 요격하는 이 타미르 미사일 자체도요,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예. 마하 한 2.2 정도 하여튼 마하.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 기자들이 보기에는 화면에는 굉장히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뭐라고 그럴까, 불꽃놀이 보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차이가 뭐냐면 왜 불꽃놀이처럼 보이냐 하면은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얘는 날아오는 포탄 근처에서 근접 신관으로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산탄을 뿌려서 잡듯이 로켓탄을 갖다 이렇게 근처에서 이른바 터뜨려서. 우리가 이제 사드에서 얘기하는 직접 탄두에 가서 충돌을 하는 히트킬 방식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히트킬 방식이 아니라 근접 신관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로켓탄 같이 낮은 위협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근접 신관식으로 공격을 해서 한다? 못합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자, 그런데 그럼 한번 일단 논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주로 이제 로켓탄과 같은 궤적이 일정하고 낮은 고도로, 그리고 속도도 뭐 이것도 빠른 것이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비교적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속도가 낮은 것들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로 쓰여 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의 커다란 그 이 철로 뚜껑을 씌운 것처럼 그 영역을 방어한다라고 해서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전 배치된 게 한 2011년부터죠. 한 10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개발 선언한 것이 2007년어간,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그러면 그 외신에 나온 대로 일단은 탄도미사일에 관한 하는 90% 이상의 일단 안전성을 보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로켓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켓탄에 대한 요격 능력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이요. 과연 어느 정도의 로켓탄 공격이 있느냐.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마스에서 2,000여 발 정도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격했다고 하지만 그게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어떤 단일 공격으로 끊어놓고 봤을 때 한 번에 2,000발 다 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보통 이제 한 번에 많이 해봐야 한 100여 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예를 들어서 1,000발 요격한 날이 있을 거고 뭐 몇백 발 요격한 날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의 간헐적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처럼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 분명히 이 다가오는 다양한 방사포의 여러 발 공격을 막을 수 있긴 있겠으나 그러나 얘도 갖고 있는 이 레이더와 그다음에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적 개수의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현재 그 이 하마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로켓포 방어 시스템상으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신뢰가 있는 거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신뢰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 사실 완벽하다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저도 가끔 이 방송이나 나갈 때 이 질문들을 받는 게 이게 요격률이 90%면 10%는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요격률이 그러면 40~50%밖에 안 되면 방어 체계의 효과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결국은 그거라도 도입 안 하면 방어율이 맞습니다. 0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각 국이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해 있는 위협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로 도움이 그렇죠?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뭐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아이언돔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마스가 만에 하나 말이죠. 이 북한이 쓰고 있는 방사포 계열하고 그것도 아마 북한이 쓰고 있는 방사포라면 기존 방사포를 얘기하는 거고 요즘 실험하고 있는 그 이 대구경 방사포나 초대형 방사포랑은 또 다른 걸 거예요. 만약에 그 이 하마스가 북한이 요즘 실험하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라든가 아니면 KN-23으로 불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아이언돔도 그럼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건 아이언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아이언돔이랑은 다른 체계로 막습니다. 다른 체계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예를 들어서 에로우2라든가 에로우3와 같은 전혀 다른 요격 수단을 하고 있지 이스라엘조차도 그거를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는 하마스가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회피 기동이 가능한 이 대구경 방사포를 쐈을 경우에는 지금 아이언돔보다는 요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들이 얼만큼 실전 배치되어 있는지조차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칸데르처럼 소위 이제 쿼시 발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이 탄도가 이렇게 풀업 기동을 해가지고 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요격의 기회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형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 팩3 뭐 MSE 같이 좀 완전히 그 신형 그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요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아직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이언돔을 구성하는 지금 요격 미사일들끼리는 타겟팅이 상호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없는 더 고고도의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체계는 따로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들은 또 서로 연계가 돼 있나요, 아이언돔하고? 그거는 이제 아이언돔과 연계라고 바라보시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방어 체계 연계인 거고 애초에 이제 이 아이언돔이 갖고 있는 M2084 레이더 같은 것들 예이사 레이더도 얘가 보는 범위가 되게 좁은 범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두 개가 연계돼 있다는 거는 아이언돔의 레이더들하고 더 큰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도 완전히 연계가 돼 있지는 않은 거겠군요. 뭐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는 추정 못 저도 하겠습니다만 알고 있기로 그거를 실현한 거는 지금 미국 정도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있고요. 이제 그 다른 그 다종의 그 미사일 체계들끼리 완전히 연기를 해서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데이터를 디스트리뷰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제 아이언돔이 워낙 위력을 떨치니까 국내적으로 막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도 이제 한국판 아이언돔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한국판 아이언돔이라는 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언돔의 목적은 주로 저고도로 날아오는 그 로켓탄 위주고 아마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면 로켓포, 방사포 방어태세만 갖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전반적인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로부터의 안전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어 시스템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은 적어도는 완전하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일단 로켓포
북한 로켓포로부터 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시스템들도 예, 한참 그렇죠.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 지금 ADD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되려 이제 레이저 같은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바라보고 상당히 그러니까 레이저 기본적으로- 같은 비화약 무기로 예, 이제는 맞습니다. 파괴를 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고도로 날아오는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예, 예.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럼 뭘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거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해당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갖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요 위협이란 걸 북한 탄도미사일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북한 방사포에 대해서도 지금 이 준비가 안 갖춰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주로 탄도미사일 위협들을 강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아이언돔은 한국판 아이언돔은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난다고 치고 예. 또 궁금한 것이 북한의 이 위협이라는 게 뭐 원거리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게 뭐 포병 전력도 있지만 예. 그 위에 방사포가 있고 또 하나가 뭐 탄도미사일은 뭐 하마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하게 그렇죠. 가지고 비교할 있잖아요.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칸데르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보다 더 이 고고도에서 고고도에서 이제 타격이 가능한 노동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스커드 ER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바로 방사포하고 막을 수 있는 방사포 고도하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고도하고의 중간 틈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 초대형 방사포,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경 방사포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린 보다 방어가 좀 소요가 더 커지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우리 KAMD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KAMD는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탄도미사일에 다 집중돼서 그렇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KAMD도 좀 약간 개량이 필요한 것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정했던 최초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스커드 위협입니다. 그렇죠. 스커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올라오는 고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많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것들, 우리도 지금 긴급하게 도입해 다 왔는데 있죠. 예. 이제 얘 자체는 스커드 미사일은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더 뛰어난 걸 가지려고 그렇죠. 하죠. 더 뛰어난 걸 가지려는 과정에서 지금 이스칸데르 같은 것들을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격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들을 전부 이스칸데르나 혹은 초대형 방사포 요런 계열로 바꿀 것이다. KN 23, 24, 25 이 시리즈 이 3총 시리즈를 그렇죠. 바꿀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일단 말씀드린 것이 패트리어트 팩3를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팩3 이전에는 예전에 독일에서 쓰던 중고 팩2를 팩2였죠. 예, 그잼 플러스라는 그 기종이라서 예, 예. 이제 그 개발한 게 있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렇게 히트킬 방식이 아니라 파편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만든 이제 예, 한계가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이거를 팩3를 겨우 들여왔고요. 팩3부터 히트킬이죠. 예, 팩3부터 히트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산이 개발을 했습니다. 국산으로 개발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천궁의 이제 이 개량형이죠. 천궁 개량입니다. 그래서 천궁 뭐 블락 2 혹은 천궁 2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신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개발하다고 얘기하는 LSAM이라고 얘기하는. 예, MSAM, LSAM. MSAM, LSAM이 모두 이제 천궁 개량형들을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천궁은 MSAM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즉 이제 거의 패트리어트와 거의 유사합니다. 요격하는 거의 유사하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LSAM 개발을 가지고 사실 이제 뭐 지난 지지난 장관 때 이걸 개발을 진행하니 많이 하면서 굉장히 놀라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천궁 2 블락 2 천궁 PIP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 소위 패트리어트 팩3와 유사하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곧 실전 배치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시스템들 자체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정도의 위협 혹은 노동 미사일 정도의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칸다르 등 그 신형 정밀 타격 그다음에 저고도 비행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좀 새롭게 이 구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상당한 방어력이 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됐지만 그 만능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이제 아이언돔은 그 이 로켓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고 그 주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는 또 다른 체계를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갖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이 보다 진보된 탄도미사일 위협들 이걸 막기 위한 KAMD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한국은 또 하나 소요가 바로 KAMD와 아이언돔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와 같은 미사일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3중, 4중의 다중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뭐 우리 정부 나름대로 국방개혁 구상이 있고 있지만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국 단독의 또 그다음에 한국만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한미연합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해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도 어떤 면으로든 협력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방 예산이라는 게 재원이라는 게 유한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탄도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공격에 대해서 미사일 방어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방어라는 거는 날아오는 거 그냥 막는 겁니다. 근데 이 소극적 방어만으로는요, 그냥 지키기만 할 뿐이지 어떤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건 불가능한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럼 결국 적극적 방어, 그러니까 탐지를 하고 막고 되려 그 추가적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노력들. 그래서 양쪽에 돈을 다 들여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 얼만큼 많이 들여 나가야 될 거냐? 이게 그 나라의 국방 전략이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런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여태까지는 지금 봤을 때는 소극적 방어보다는 적극적 방어에 좀 더 투자하자는 얘기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소극적 방어에도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그래서 더욱더 드리는 말씀이 혼자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는 최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위력이 이 관심이 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과연 어떤 체계인지 알아봤고요.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개발 교훈을 한반도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욱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